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2,0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렇게 최장 순매수 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한국 증시가 저평가 매력이 높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등 이런 불안감이 여전히 있지만 한국 증시는 다른 신흥국들의 증시에 비해서 펀더멘털이 탄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이제는 가을밤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밤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가을밤에 대박플러스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박플러스 시즌2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열려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와 또한 서울경제TV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의 친절한 답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 자료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한 장세,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기관의 매수가 반가운데요. 530선 안착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자, 오늘 장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네. 자, 오늘 장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형님, 아우도 갈게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형님 누구죠? 코스피 따라서 코스닥이, 네, 간단한 소리인데 오늘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코스닥이 530포인트 분명히 제가 넘으면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와줬단 말이에요. 자, 코스닥을 보면서 제가 왜 530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차트를 열어놨습니다. 차트에서 제가 직접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을 하나 긋고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자, 바닥 라인을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칠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코스닥의 이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이 바닥 라인 부분에 계속 연결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2011년 말부터의 그 흐름인데요. 나와줍니다. 예. 이때는 좀 심하게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왔던 구간이에요. 이때도 한번 터치를 한 흐름이고요. 요 흐름이 나타나주면서 항상 이때 치고 올라갔던 구간 자체가 이때는 530 정도. 이때가 550 정도까지 갔었죠. 이 흐름이 나타나줬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제 요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 확대를 먼저 시작할게요. 자,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자, 선을 하나 또 한번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530에다가요. 자, 530에다가 손을 한번 그어볼게요. 530의 의미가 제가 왜 530? 코스닥이라고 하지만서도 하나의 차트라고 생각하면서 살펴본다면요. 이 530이란 포인트 자체는요. 전 고점의 돌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고점의 돌파의 의미. 보통 지금 코스피 차트 자체가 전 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에 빠져 있고 외인들의 수급을 더 믿어야 되는지 여부가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코스피 차트를 볼게요. 제가 코스닥에 대해서 짧게 530 돌파를 의미 있다 말씀드렸는데 왜 코스피가 지금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지에 대한 여부. 여러분 잘들 아실 겁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 크게 보자면요. 지금 이 흐름 자체, 여기서부터 볼까요? 지금 이 흐름 자체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고점 라인 자체가 이 지금 2000포인트 위로 항상 있는 모습인데 이 흐름이 나올 때마다 차트 흐름은 항상 조금 이때는 조금 굉장히 오래 버텼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흐름들을 살펴보자면요. 얼마나 갔다고 생각하세요? 한 달이요? 길어봤자 좀 한 달 조금 넘게 맞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요게 조금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약간 또 걱정이 되는 게 하나 더 있죠. 뭡니까? 뭐죠? 환율입니다. 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코스닥이 상승을 주고 코스피가 좀 약간 2000포인트에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환율을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자, 7월 달부터죠. 거의 뭐 7월, 8월쯤인가요? 외인들이 계속 조금 매수가 들어왔던 한 달 이상 들어왔잖아요. 외인들이 거의 2포인트였던 것 같네. 계속적인 좀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부분. 외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빨간 줄로 지금 선을 그어놨잖아요.
이 포인트 지금 깨고 내려갔습니다. 1080 정도인데요. 만약에요, 환율 자체가 조금 반등을 줘서 다시 윗꼬리를 달고서 이게 위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주면서 얼마? 1090원대까지 올라가 버리면요. 외인들 분명히 매도가 얼마 전에 나왔던 그런 작은 물량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이제 서서히 이게 막 1000억, 2000억씩 외국인이 계속 샀잖아요. 그런 물량들을 계속 1000억, 뭐 2000억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제 팔기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환율을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외인들 환차익이 재미가 없어져요. 당연히 이거 지금 제가 몇 주째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환율이 안 빠졌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은 거죠. 근데 이런 지금 심각한 흐름, 뭐 좋지만서 환율이 아직 안 올라가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 흐름에서 그래도 괜찮은 종목을 찾자면 코스닥이 이제 올라섰잖아요. 코스닥이 530에 안착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했는데 만든 주체가 누구입니까? 오늘 장에서 오른 게 누가 있죠? 코스닥에서 얘들이 오늘 다 올랐어요. IT 관련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상승을 줬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동차가 부품주들이 가고 그 다음 누가 갔다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선박해서 그 조선 기자재 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라고 이제 사야 된다 말씀드렸던 게 IT 부품주 사라 그랬잖아요. 일로 올 거라고. 이거 오늘 나타났다고요. 오늘 그 흐름이 나타났다고요. 다 열어보세요. IT 관련주들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코스닥에서 특히나 갔다고요.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또 하나, 그러면 삼성 지금 뭐 노트가 안 팔린다는데 아닙니다. 아니고요. 자, 애플 잘 팔렸죠? 항상 말씀드릴까요? 애플 잘 팔릴 때 삼성 같이 잘 팔렸어요. 애플 안 팔릴 때 삼성 같이 안 팔렸어요.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라 그래요. 노트3 잘 팔릴 겁니다. 웬만큼 잘 팔릴 거라고요. 못해도 예상치 부합할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관련주들 상승을 주도할 겁니다. 시장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은요, 오늘 코스닥에서 이미 돈 많은 우리 이제 쩐주들은요, IT 관련주들을 사고 있다고요. 벌써부터 이미 이전에 이때 사 모았다고요. 사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요. 더 이상의 코스닥에서 IT 관련주들을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사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것들 중에서도 그 흐름을 보고서 최근에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 간다 하더라도요, 포인트. 3박자가 좀 맞자는 소리입니다. 3박자. 3박자가 짝짝짝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되냐면요, 수급 플러스 실적 플러스 모멘텀, 이거 3개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절대 이거 맞지 않는 이상 종목 안 갑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수급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좋은 거고요. 그 다음 실적 안 되면 안 갑니다. 그 다음 모멘텀 받쳐야 됩니다. 모멘텀 쓸데없는 모멘텀 아니고요. 뭐 테마 이런 모멘텀, 뭐 로봇 이런 거 안 됩니다. 철도, 유라철도, 제발 듣지 좀 마시고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최소한도로 어느 정도의 그 모멘텀이냐면요, 이 정도면 가면 잡히실 거예요. 2차 전지 모멘텀, 이 정도. 이 정도 크기. 아시겠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받쳐줘야 돼요. 네. 노트3 판매량, 이 정도 받쳐줘야 돼요. 실질적인 모멘텀. 아셨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요런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뭐 BH도 있었고요. 뭐 하이셀도 있었는데, 오늘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더 AS를 이제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제가, 그 AS 해드리고 나서 몇 가지 종목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이셀, 손저가 없이 계속 보유 관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 어떻게 AS를 해볼까요? 네, 이 종목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파신 분들 반성하고 계세요. 제가 이거 유증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리락 25일 기준이니까 23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가 권리락 9월, 언제죠? 월요일. 9.20% 권리락이 화요일에 발생을 했죠. 유상증자 결정 나고 나서죠. 월요일에 갖고 계신 분들까지 해서 9%가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쫙. 근데 지금 오늘 2,080원이에요. 10% 정도 빠졌다고요. 또 한 2,200원, 2,280원, 대충 200원 더해서 원래 이 정도 가격이라고요. 예. 지금 수익이 이제 나오고, 여기다 플러스 뭐죠? 유증 물량까지 받으신다 말씀드렸어요.
35%.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중요하게 들으세요. 플렉서블 관련해서 제가 팁을 말씀드리자면요. 플렉서블이 진짜 핸드폰이 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술이 뭐냐면 이게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건데 잘 보세요. 화면이 지금 갤럭시 시리즈들 화면을 딱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인터넷을 보다가 화면 내리잖아요. 응? 이게 떨림이 굉장히 좀 심한 게 느껴질 거예요. 느낀다고요. 눈이 좀 필요한 느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빠르게 내리면. 이게 근데 플렉서블로 바뀌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유연해져요. 아시겠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 딴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게 핵심이고 정말로 그 부분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하이셀의 기술력, 지금 정부 정책 과제로 했던 인쇄전자 부분 또 같이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유증 분명히 받으셔야 됩니다. 35% 현재 보유하고 주식 수에서 35% 정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저랑 같이 끝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방송에서 지금 추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여기서 한번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어디에서도.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가져가시면 되고요. 연말까지 해가지고 정말 재밌는 수익 안겨드릴 거예요. 그 점 꼭 좀 기억하시길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BH는 다시 매수가 근처로 올라오는데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BH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웬만한 이제 BH, 이 종목은요, 너무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아마 제가 종목을 가르쳐 드린 이후에 아마 찾아보신 분들은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하셨을 거고요. 바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소폭 좀 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이 정말 중요한 핵심. BH는 하이엔드 관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이게 왜 빠졌냐면은 빠졌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 자체가 고사양일수록 BH의 매출 자체가 늘어나게 돼요. 근데 뭐가 있죠? 아이폰 5C가 어떤 폰이죠? 중저가 폰이잖아요. 최근 들어 시장에서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약간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먼저 이제 팔아 제낀 거예요. 그런 부분이 눈에 잡혔던 거고, 그게 걱정이 돼서 물량이 나왔던 거고, 다시 이제 많이 상당히 많이 빠진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은 올해 2013년입니다. 그쵸? 내년 14년. 2013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80% 이상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이 한 35% 정도 이상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PER이요. 5에서 6배 수준이에요. 이거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마 그 FPCB 업체 중에서 BH만큼의 저평가된 종목을 또 안정된 흐름을 찾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잘 가잖아요. 그 이 종목을 최근에 또 어떻게 하자면, 지금 안 샀는데 저 이거 방송 봤는데 어떻게 사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수급부터 잠깐 살펴보고서 의미가 정말 사들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입니다. 최근에 좀 수급 자체를 보면요. 기관들 정말 요날 빼고서는 계속 사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외인들은 크게 좀 관심은 없는 흐름이었는데 매수가 좀 들어오는 흐름이 나타나 줍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종목에 대한 그 기대감 자체가 서서히 다시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없던 뉴스들도 최근 들어서 관련된 뉴스를 보면요. 이 종목 관심도 없던 것들이 갑자기 막 뉴스를 막 내보내면서 막 호실적 지속, 뭐, 신뢰도 부각 얘기 막 나와줍니다. 이전 뉴스 볼까요? 보시면요, 8월 뭐, 이게 띄엄띄엄 나오던 관심도 없던 뉴스들이에요. 없던 뉴스들이. 여기 뉴스도 없어요, 별로. 없다고요. 어느 순간, 쫙쫙 그냥 좋은 뉴스 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팔아야 될까요? 이런 포인트는 파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좀 더 갈 수 있다는 포인트들. 이런 것도 하나의 조금 지수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 이제 BH 같은 경우는요, 타고 올라갈 겁니다. 좀 안착을 시켜놨어요. 조금 이제 다시 121선 위에다가, 네, 올려놨어요. 그 다음 조금 더 이제 올라갈 겁니다.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지금 이제 PBR, 아까 PER 이제 5, 6개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2007년도에 상장했습니다. 상장하고 난 이후에 가장 저평가. 오케이? 여기보다. 안양, 아주 저평가. 아시겠어요? 계속 조금, 홀딩을 조금 제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한 종목만 좀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좀 보겠는데, 추천드린 종목 중에
유진기업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본다 말씀드리면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지금 마이너스 9% 정도 됩니다. 네. 정확하게요. 마이너스 9% 정도 추천드린 그 다음날 시가로 계산해서 마이너스 9%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유진기업은 뭘 믿냐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마트 매각하고 난 이후에 그 자금, 광양시멘트 이런 매각한 자금 다 어디 있냐고요. 다 고스란히 갖고 있다고요. 재무제표 안정 깔렸잖아요. 올해부터 실적 좋아지고 있다고요. 1분기부터 갑자기 좋아지고 있다고요. 그럼 얘는요, 조금 이제 가치주 같은 성격을 좀 띠고 있는, 이 때문에 로또 때문에 약간 기대감 때문에 반등을 주긴 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닥이란 인식이에요. 여러분 이 종목 3,000원 아래우면요, 네, 매수하시면 돼요. 사보세요. 시가총액보다 큰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종목은요, 마이너스 9%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긴 밴드를 가지고 좀 한번 봐보세요. 네. 긴 밴드를 가지고. 좀 가치주 성격이 조금 강한 종목이긴 한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못 가더라도 요렇게서 요까지 떨어진 기간 자체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3개월이에요. 네? 다시 3개월 버티고 있어요. 지금 바닥에서. 다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너무 걱정들 마시고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롯데쇼핑 다 잘하고 있고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잘 좀 홀딩하시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꼭 필요한 든든한 조력자. 그가 전하는 주식에 관한 모든 것. 기초부터 차근차근 전문가의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김선윤의 주식 바로미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업종별 관련주 대응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오늘은 그렇다면 로봇 업종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뭐 어떤 얘기를 할지 잠깐 제가 업종별 한번 싹 살펴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로봇 얘기를 한번 드릴 거고요. 좀 테마주의 전형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LED, 뭐 괜찮죠? 그 다음에 음식료, 어떻습니까? 추세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은행주 잘 가다가 약간 쉬어가는 보험증권 같이 보고요. 일단 테마주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주 중에 관심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원양제원 참 잘 가고 있죠. 자, 먼저 로봇주입니다. 유진 로봇 한번 쳐볼게요, 먼저. 여러분 좀 로봇주 창조경제에 대한 부분, 로봇주 굉장히 조금 인식 자체가 어떠신지는 모르겠어요. 매수를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도 단타를 차트민주에서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로봇주. 어찌 보면 이 테마주에 제가 전형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테마주는 이렇게 하면은 살아남는다를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날. 글씨가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첫날 사셔야 됩니다. 첫날. 첫날 테마로 튀는 날 사셔야 돼요. 아셨죠? 그것도 언제? 오전에 언제? 10시에서 11시쯤에 사셔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될 원칙 중에 하나가 손절, 수익입니다. 손절을 얼마, 수익을 얼마 해보셔야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5%로 보십시오. 이건 절대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지키셔야 될 거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안 지키실 거면은 테마에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유진로봇 차트 보면요. 첫날이에요. 첫날 사셔야 돼요. 차트 보면요. 그 뉴스 기사 나온 그 날 이때 아마 있을 겁니다. 이때인가요? 이때인 것 같아. 이때예요. 이때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때 사거나 이때 좀 확대를 다시 해볼게요. 너무 안 보이실 것 같다. 이때 첫날인데 이때 사거나 이때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정이 나오니까 들어간다는 겁니다. 조정이 나오니까
무슨 조정이에요. 테마는요. 이런 이제 작은 테마에 대해서는요. 절대 가져가시면 안 돼요. 정말 짧게 보셔야 돼요. 첫날 사셔야 되고요. 첫날 사서 5% 먹었으면은 팔아야 돼요. 예. 좀 욕심내서 가져가다가 재수가 좋았던 경우고. 그리고 한번 뛰었어요. 다시 한번 이슈가 되더라고. 또 이슈가 됐어, 이날. 첫날 사서 팔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좀 굉장히 힘든 생활을 좀 보낼 수가, 힘든 고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차트 그림들이 이렇다고요. 자, 최근에 조금 다시 이슈가 됐던 차트? 어찌 보면 요거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로봇주는 아닌데요. 방산주 얘기를 좀 해볼까요? 시리아 사태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 흐름들. 시리아 사태로 인해서 스페코가 막 이제 갔다가 또 갔다가 이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첫날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이때 사거나 이때.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요.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해서 3번이나 4번 튀어 올라간 종목은요. 절대 담지 마십시오. 원칙입니다. 첫날 사고요. 3번이나 4번 올라간 종목은 테마에서는 절대 담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 담으시려면요. 주식하지 마세요. 아셨죠? 다 때려치시라고요. 하지 마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좀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고 사과를 드리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꼭 좀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한 셋째, 넷째 날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때는 좀 슈팅했지 모르겠지만서도 힘들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테마주들이 다 이래요. 그리고 이거 첫날 사는 거는요. 테마뿐만이 아니라 어떤 굉장히 강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가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첫날에 매수하셔야 됩니다. 첫날. 안 그러면 그냥 다른 거 좀 기다리시는 게 낫습니다. 찾아보시다가. 그래서 로봇주에 대해서 제가 짧게 방산주랑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 볼 게 이제 LED 관련주인데 이게 정말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어찌 보면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 종목도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LED 볼게요. LED가 왜 갑자기 중요해졌습니까? 지금 서울반도체 주가는 오늘 재미없었지만서도 루멘스의 주가는요. 오늘 4.87%가 올랐습니다. 왜 올랐죠? 루멘스가 아니고 지금 LED가 지금 뭐가 중요하죠? 그 LED에서 정부 정책에 관련해서 엮여 있는 건 다들 아실 텐데 펀드가 또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해서 백열 전구 사용이 안 돼요. 미국도 안 되고 안 된단 말이에요. 요런 포인트도 잡히는데 제가 서울반도체는 제껴두고 루멘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반도체는요. 지금 요 6월 달부터 해서 그 장이 흔들렸을 때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면서 갔어요. 루멘스가 지금 이제서야 반등을 줍니다. 이유가 뭘까? 서울반도체는 정말 잘 가고 있고 그냥 꾸준하게 기관들과 외인들이 올리고 있는 종목 중인데 루멘스는 어찌 보면 조금 작은 종목, 시가총액이 3,8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수급은요.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아니에요. 기관들은 지금 먼저 사두고서 핑계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두고서 핑계거리를 만들었어요. 가장 정말 기관들은 사고 핑계거리 뉴스 기사 때리면서 종목 조금 더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포인트. 외인이 따라 붙었어요. 이렇게 팔던 외인들이. 근데 외인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기관들의 매매 포인트 자체가 약간 조금 변화가 생기면서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루멘스 같은 경우는 보통 차트 흐름이 서울 반도체를 따라가는데 이렇게 심하게 벗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다시 주가 올라갈 거예요. 루멘스, 서울 반도체 가격적인 비교를 해드리자면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4만 원대예요. 4만 원대인데 서울 반도체의 3만 5천 원 라인, 3만 5천 원 라인이요. 루멘스의 만원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서울 반도체가 3만 5천 원까지 떨어졌다 가건 말던 간에 루멘스는 일단 만원까지 갈 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갭 차이 61선과 120선 라인을 뚫고 올리는 흐름 자체를 누가 만들 거냐면요. 기관이 크게 만들고 여기 외인이 조금 붙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분명하고요. 내년까지 기다려본다면 좀 더 크게 갈 수가 있는 종목이겠죠. 그래서 좀 비중 자체를 담으시자면 서울 반도체의 비중을 나쁘지 않은 종목인 40%에다가 하나만 담지 말라는 소리 같이 담으라는 소리예요. 루멘스 비중 60%로 지금 담으실 분들, LED 관련해서 한번 내년까지 믿어보실 분들, 1년 기다릴 자신 있으신 분, 아니면 연말까지 보실 분들은 담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종목. 짧게 볼 종목은 아닙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잘 좀 가져가십사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음식료입니다. 음식료. 요즘에 좀 굉장히 잘 가요. 특히 여긴 제가 안 적어놨는데 대상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음식료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음식료 하림 다시 가고 있어요. 농심, 오리온, 동양 투자 안 한답니다. 농심 갈가고 있고 제일제당, 동아원 우리 전 대통령이죠. 전두환 씨 흐름에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좀 안정권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재미가 있는 다이나믹한 이런 삶이 있는 음식료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봐 드릴게 대상을 봐드릴게요. 왜 대상을 봐드리냐면요. 얘가 지금 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수급 상황이. 안 적어놨긴 했는데. 자, 왜 이 종목 4월일까요? 대상 뭐 기억하십니까? 대상 뭐죠? 여러분, 슈퍼건 파는 거 뭐 있죠? 대상 관련한 제품 아세요? 청정원. 네. 아셨죠? 자, 기간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투신권. 연기금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냥 수급으로서 종목을 말아 올리고 있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일단 환율 자체에 대한 영향도 이제서야 음식료들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요. 계속 빠져서 긴가민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떨어져 버리잖아요. 최근에. 언제부터 음식료가 갔냐면요. 여기 전저점 라인 있잖아요. 이때 1090 깨고 내려 1080 밑으로 내려가고 막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할 때 요때부터 음식료 업종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최소한 안정권은 1090까지 올라올 때까지 안전하다는 소리예요. 그쵸? 이해를 하셨어요? 1090까지 올라올 때까지는요. 음식료 업종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란 말이에요. 1090까지는 환율이.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딴 소리 듣지 마시고. 자, 대상이 지금 그래서 연기금이 거의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좀 안전빵이구나 하니까 연기금 사고, 투신 사고. 사는 거야. 그 시점부터 사는 거야. 기간이 그때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런 포인트예요. 요 포인트입니다. 다른 거 하나 더 볼까요? CJ제일제당. 참 재밌죠? 좀 재밌는 제가 속 얘기를 오늘 해드리고 있어요. 아이고, 왜 안 되죠? 자, CJ. 죄송합니다. 제일제당. 좀 내가 느끼셨네요. 자, CJ제일제당도 지금 탑픽주 중에 하나인데, 전 솔직히 대상이 제일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흐름으로 볼 때, 이 종목 지금 고점 라인, 올 초에 이게 39만원, 이게 얼마예요? 36만원 뭐 이렇게 막 하는 종목, 이렇게 하는 종목이에요, 때가. 그러고 나서 3월 달부터 쫙 밀리고 있어요. 사실 이때부터 좀 올라가야 됐어야 됐는데 한 번 더 꺾입니다. 시장을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 욕구였을 거예요. 사실 소외를 받았어요. 기관들한테 굉장히 많은 소외를 받았어요. 음식료들이. 기관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팔고 나오고 특히나 외인들 같은 경우도 얘들 잘 안 샀고요. 걔들 다 샀잖아요. 민감주들 중심으로 해서 그냥 막 싸그리 쓸어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상승을 주다가 다시 최근에 다시 탁 튀어 올라가는 흐름 자체. 완전 빵이니까 환율이. 그래서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수급상으로도 역시나 기관들의 매수가 눈에 띄는 게 포착이 되네요. 최근 들어서 다시 들어오는 게. 이런 포인트. 음식료 업종은요. 한동안 조금 상승폭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농심도 살펴볼까요? 굉장히 높아요. 농심 9월달 바닥부터 해서 21선 타는 전형적인 박스권 흐름에서 한번 튈 준비. 네. 지금 요 부분인데 분명히 더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121선 라인까지. 음식점은요 지금 사셔도 최소한 5%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환율이 얼마까지요? 네, 1090까지예요, 여러분.
요거 놓치지 마세요. 네, 바로 지울 겁니다. 네, 녹화 방송 보세요. 네, 아셨죠? 이게 음식료 업종의 정말 핫한 뉴스, 핫한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셨습니까? 한 종목만 더 보고 넘어갈까요? 오리온, 동양 관련 오리온. 자, 오리온 같은 경우는 동양그룹 지원을 이제 안 한다 해서 요날 이제 급등을 좀 했습니다.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항상 조금 이 흐름,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면요, 이 바닥권 라인, 요 라인이에요. 거의 뭐 90만 원대 초반대. 네, 여기 요런 흐름인데, 여기서부터 반등을 항상 한 번씩 딱 주는 포인트가 얼마? 100만 원까지는 항상 좀 반등을 줬다가 쉬어가는 흐름이 최근의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 차트 흐름에서 이게 지금 3바닥이에요. 1, 2, 3바닥인데 3바닥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세 번까지는 한 70% 정도는 맞아 떨어져요. 웬만한 차트들이 재수 없는 경우가 NC소프트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준다고요.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도 한 번은 100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한번 줄 가망성이 높지 않나. 이런 부분 조금은 역시나 관심 가지시고서. 음식적으로 뭐라고요? 제가 환율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은행, 보험, 증권. 은행주. 자, 은행주를 보는데 제가 좀 괜찮게 보는 종목들만 조금 뽑아놨어요. 특히나 이 중에서 정말 핫한 종목은 우리 이게 형님 하는 부산 종목입니다. 그죠? 네, 부산 BS금융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좀 핫하긴 해요. 요즘에 가장 여기 핫하지 않나? 아 정말 핫해요. 이것도 제가 추천드렸고 잘 먹고 나왔어요. 핫한 종목인데 더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주 역시나 삼성 관련 다음에 증권주 은행주부터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BS금융지주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핫한지 여러분 이 종목 최근에 흐름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핫합니다. 보시죠? 보이면 아시겠지만 마우스 여기다 놓을게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전 고점 라인 자체 뚫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굉장히 조금 이날이었어요. 이날. 사실 이날 이게 다음날 뚫고 올라갈까? 그런데 정말 강하게 치고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아, 이거 완전 이번에 새로운 가격 찍겠구나 싶어서 오늘 약간 쉬어가긴 했지만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BS금융지주 왜 오르죠? 이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3박자입니다. 수급, 실적, 모멘텀. 실적 당연히 좋은 종목이에요. 찾아보시면 아세요. 그리고 모멘텀 뭐가 있죠? 정부가 이제 중소기업 6천뭐 이런 거 이제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대출확대가 늘어난다는 모멘텀. 그리고 당연히 수급. 수급 보시면요. 외인들의 수급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개인들이 팔고 나가면 장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기억하십니까? 개인이 팔면 장땡이라고 진짜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이 새파랗게 6일째 연속 나가지고 있어요. 개인이 팔고요. 기관들 좀 팔면 어떻습니까? 외인들 다 오셔주는데. 자, 싹싹 그냥 외인들 긁어주고 있다고요. 최근에. 그래서 주가를 말아 올리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인이든 기관이든 간에 정말 개인이 쫙 팔고 나가면 장땡이라고 이거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네? 아시잖아요. 그 부분이라고요, 그 부분. 3박자가 지금 갖춰져 있잖아요, 이 종목은요. 그러니까 갈 수가 있었던 거지. 좀 더 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 쉬었다가. 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적 기대감, 수급, 3박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BS금융지주를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좀 더 간다면요. 이 종목은요. 얼마까지 갈까요? 지금 딱 걸려있는 라인 여기 딱 지금 17,000원대 라인까지 지금 전고점 라인으로 좀 눈에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요. 이번에 이거 뚫습니다. 뚫고 갈 것 같아요. 뚫고 가면서 새롭게 가격을 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종목 목표가를 17,000원, 16,000원 정도 잡고서 좀 대응을 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 18,000원 정도까지 열어두시는 건 어떨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볼 때 말씀을 짧게 드려봤어요. 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사실 이 종목이 은행주 중에 대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은행주들을 조금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좀 두드려지다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줬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요. 이게 지금 고점이잖아요. 고점 라인에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주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제가 요런 포인트들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여기서 뚫고 올라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고점 라인을 이렇게 이었는데 21선 타고 올라가면서 뚫고 올라간 다음에 횡보할 때 주식은 사는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이에요. 지금. 요런 포인트들. 정말 놓치시면 안 되는 포인트고요. 요런 포인트들이야말로 정말 사면은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래서 뚫고 올라가서 횡보할 때 그 다음 위에 있는 고점에 맞아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 포인트 4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포인트들이 보통 차트의 전형적인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네, 자주 보입니다. 안 될 가망성도 있지만 일단은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모양새가 조금 잡혀준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은행주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주는 뭐 많이 하시는 분은 없는데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재미가 없는 차트예요. 굳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지도 않은 차트인데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 네, 수급을 보면요. 굉장히 조금 메인들의 매수 굉장히 두드러지게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들은 최근에 좀 파네요. 그러면 차트상의 흐름에서 볼 때 기관들은 그래도 연기금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는데 투신코도 또 파네요. 봅시다. 이 종목은요. 짧게 볼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반등 주더라도 얘는요. 어디 걸릴 거냐면요. 지금 이 라인 자체가 이 라인이 지금 바닥 라인인데 여기 바닥 라인인데 여기 바닥 라인입니다. 뚫고 올라갔어요. 보통 바닥에서 고점 라인이 여기예요. 고점 라인에서 그 중간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딱 10만 5천 원 라인 정도는 1차적으로 반등을 줍니다. 그런데 거의 그 시점이란 말이죠. 한번 반등을 준다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네요. 재미는 크게 없지만서도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경우에 다음 라인이 10만 7,500원 라인이에요. 이 이상은 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10만 7,500원 정도 라인까지. 요 이상은 조금 보지 말아주세요. 크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네요. 삼성생명 들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그때는 조금 정리를 해 주시기를 제가 보험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에서는 우리투자증권만 좀 제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투자증권 최근의 차트 흐름입니다. 굉장히 조금 계속적인 요 모양새,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새인데, 잠깐만요. 칠판을 좀 지우고 제가 화면상 선을 긋고서, 제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주워주세요. 살펴보자면요. 지금 흐름 자체에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라인의 흐름 자체가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흐름 자체가 나타나주고 있는데, 지금 이 흐름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화면에다 제가 선을 그어볼게요. 이 고점 라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고점 라인이고요. 다시 여기 저점 바닥에 대한 인식이 잡혀주고 있어요. 요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가 정말로 앞으로의 그려질 차트에서 우리 투자증권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고점인데, 이 바닥권 라인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요. 차트를 볼 때 이런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서도 여기서 만약에 이 라인을 치고 올라가주면서 살짝 올라갔다가 좀 다시 그려볼까요? 너무 엉망으로 제가 표시했네. 살짝 올라갔다가 횡보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처럼. 근데 이때처럼 이렇게 일주일 정도로 짧으면 안 돼요. 최소한 2주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칠 때, 얘는 또 모멘텀이 좀 있잖아요. M&A에 대한 모멘텀이 있단 말이에요. 요런 흐름 나타나줄 때 매수 들어가십시오. 지금은 이 종목은 아닙니다. 조금 더 맞고 떨어질 가능성, 올릴 수도 있겠지만서도 맞고 떨어지면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고, 바닥을 잡을 때는 11,000원 매수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서 매수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당장의 매수는 약간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제가 우리투자증권
내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금융주 전반에 걸쳐서 제가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조금 드려봤어요. 자, 그 다음 살펴볼게요. 좀 이제 테마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안철수 관련 테마를 제가 지금 원래 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그래도 관심 있으시니까, 보궐선거, 사실 뭐 그게 얼마나 큰 이슈라고 2명밖에 안 뽑는데, 그 하락으로 인해 그것 때문에 좀 하락했던 다시 바닥을 키고 있는데요. 언제 갈까요, 과연? 제가 생각하는 안철수 테마에 대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장주를 가지고. 네, 다시 그 얘기 안 한다고 하니까 또 떨어져버리네. 이 종목의 정말 흐름은 뭘까요? 이 종목의 정말 흐름. 자, 여러분 안철수에 대한 적정 주가 이제 온 국민이 다 압니다. 그쵸? 안철수 적정 주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15,000원에서 2만원 적정 주가인 거 모르는 분 계신가요? 온 국민이 다 알아. 이건 정말 어떻게들 다 아시는지 그냥 이때부터 올라오니까 너무 다 진짜 그냥 알고 있는 거야. 그냥 뉴스에서 하도 떠들어가지고 적정 주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게도. 지금의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요? 제가 볼 때 25,000원 좀 되지 않을까? 실적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잘 나와주니까. 그럼 주가 적정 주가 대비해서 2배. 오로지 이 종목은 실적은 아무도 신경 안 써. 네. 그냥 기관들 다 버렸어요. 오로지 개인들과 큰 세력들에 의해서 큰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줍니다. 거래량이 보통 이렇게 터져준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거래량이 그래도 붙어주면서 가주는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거래량이 갑자기 확 주니까 얘가 위로 치질 못하는 거예요. 이때 조금 이제 얘기가 센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서 이제 안 한다는 흐름 나오면서 빠져버리는. 당분간은 이 종목 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라인이 얼마죠? 5만원 라인인데요. 5만원 라인은 쉽게 깨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안철수 관련해서 조금 매수를 장기적으로 해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5만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하십시오. 내년까지 보시고. 5만원 아래에서입니다. 5만원 아래예요. 5만원 아래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그 이상의 그 위에는 사실 이 가격대 의미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5만원 아래에서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지 말씀드려보고요. 더 이상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몇 달 동안은 크게 이슈 자체는 없지 않을까. 뭐 잠깐의 이슈돼서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간다? 그럼 언제? 첫날 사야 된다. 첫날. 그쵸? 첫날에 사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생각하고. 그 부분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령화. 이거 되게 조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좀 테마성이지만서도 중국 베이비 애기 관련해서 제품들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큰 조금 모멘텀이에요, 사실. 중국의 그 매출, 중국 제품들 관련 매출 엄청나게 크게 생기잖아요. 애가 몇 명인데 애들 2명 난다고 하는데, 그럼 대박이지. 그쵸? 사실 매출이, 중국 관련 매출이 조금만 기다리면요, 2배씩 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출산 정책을 바꾼다고 하는데 결정 안 났습니다. 바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누가 옷을 입죠? 가장 먼저 매출이 잡히는 게? 애기들이 잡히죠. 애기. 가장 어린 애들이 잡히죠. 먼저, 순차적으로. 가장 애기. 그럼, 누구? 네. 아가방 컴퍼니가 잡힐 거예요, 여러분. 아가방 컴퍼니. 여러분, 중국에서 옷 잘 팔린다고 출산이 느니까, 베이직 하우스 좋은데, 얘가 먼저 튀기 시작할 것 같아요. 베이직 하우스가 따라가고, 제 생각엔요.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유저 차트상으로 보더라도요, 요런 차트 굉장히 전형적인 상승 시도 직전의 차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이평선이, 이렇게 가다가 다 모여있어요, 여기. 딱 모여버렸어요.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평선이 딱 모여버렸습니다. 네. 보통 이때 방향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해석하기 나름인데, 근데 지금 당장의 모멘텀들을 보면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산화정책? 괜찮다고요. 그러면 이 이평선들이 밀집된 구간 자체가 어느 순간 이게 어떻게 하지 못하다가 그냥 위로 가든가 아래로 가든가 하는데, 아래로 제가 볼 때 안 갈 것 같아요. 위로 갈 것 같아요. 위로.
위로. 요런 거. 요런 포인트 굉장히 좀 좋아요. 제가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차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타 뭐 이게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가방 컴퍼니 아마 환장을 하실 그런 모양새예요. 아셨죠? 대신에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그리고 튀어 올라가는 언제? 첫째 날 사라고, 첫날 사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얘가 튀어 올라갈 땐 얘는요, 플러스 10%까지 봅시다. 마이너스 5, 플러스 5% 말고 플러스 10%까지는 봐주세요. 예, 요거. 이거 좋네요. 예. 구미가 좀 당기는 차트. 차트 모양만 봐선 그래요. 그 부분 조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방사능 관련해서, 네, 이거는 뭐 좀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넘어갑시다.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중국 원양 자원을 말씀 좀 드려볼게요. 사실 이게 지금 중국 고섬이 상패 결정이 난 상태예요. 중국 고섬 차트 보셨어요? 네, 정리매매 기간입니다. 정리매매 기간이라서 이래요. 일봉으로 좀 당겨볼까요? 좀 더 뒤로 가볼게요. 확대해서 일봉으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장하자마자 좀 있으니까 바로 그냥 정지돼서 1년, 2년 반 만에 풀렸는데 풀리자마자 4,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마이너스 7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요 영향 때문에 약간의 조금 말씀드리는 종목 중국 원양자원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중국 원양자원은요, 사실 이 종목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최근에 좀 차트를 보자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수급적인, 요 부분 이제 고섬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데, 다시 그대로 말아 올립니다. 말아 올렸다고요. 수급 부분도 역시나 외인들의 좀 계속적인 매수 자체,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서도 제가 볼 땐 다시 기관들 투신권 6이 오늘 들어왔는데요. 다시 매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사모펀드 잘 들어와주고 있죠. 그래서 상승을 가져와주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아직 갈 길 멀어요. 주봉 보면요. 갈 길 너무 멀어요. 주봉으로 이렇게 빠져있던 중. 아직 갈 길 멀어요. 이거 지금 2년 동안 빠졌어요. 이제 갈 준비 하는 거예요. 못 가더라도 요 라인만 볼게요. 요 라인만 딱 보면 얼마? 네. 4,300원. 못 가도 4,300원을 찍고 보자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중국 원양자원 같이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 관련주 중에서는 딴 거 보지 마시고 이 종목 좀 보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기억 안 나시는 것은 좀 녹화 방송 보시면서 좀 잘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 업종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는 샘플러스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고맙습니다.